왜 나는 항상 더 사랑하는 쪽이 될까?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지금처럼 애타고 조급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엔 꼭 잘 되고 싶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신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되는 관계가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내 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랑의 지혜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애틋한 사랑을 만들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 사랑에서 가장 마음을 흔드는 순간은 상대가 갑자기 뜨겁다가 또 어느 날은 차갑게 굴 때입니다. 어제까진 분명히 따뜻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무심하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감정 기복은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심리적인 흐름일 뿐입니다. 이 흐름을 알게 되면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파도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파도처럼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며 관계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뜻할 때는 확 다가오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문제는 상대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건가 하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감정 변화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사람이 감정 에너지를 다 써서 잠깐 쉬어가는 것이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따뜻했던 사람이 오늘 조금 무덤덤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식은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에너지가 충전이 필요한 시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마치 운동을 하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가끔은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오는 에너지에 지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쪽은 속도를 조절하려 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차갑게 보이는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잠시 쉬고 싶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설사 상대가 마음이 식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의 파도에 같이 휩쓸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의 차가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급하게 붙잡게 되고 그 붙잡음이 오히려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반응은 조급하게 붙잡을 게 아니라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요즘 왜 이래? 하고 다그치는 순간 상대는 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유지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려 할수록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감정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관계는 더 흔들립니다. 감정 변화에 흔들리는 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왜 연락이 늦어? 요즘 왜 이래?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을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전염됩니다. 내가 불안해하면 상대도 불안해지고 관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차가워졌다고 해서 급한 티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그치지 말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저 일상을 유지하며 조용히 시간을 두면 상대는 금방 돌아옵니다. 사람은 편안함을 주는 쪽으로 다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변화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불안과 궁금함을 동시에 줍니다. 이 사람은 왜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거리를 뒀는데 왜 태연하지? 혹시 나한테 관심이 줄어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상대가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이건 밀당이 아닙니다. 감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가 흔들립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상대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상대를 다시 나에게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상대도 안정된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권태기가 온 것 같았어요. 마음이 좀 식은 것 같고, 괜히 싱숭생숭하고. 근데 상순 오빠는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오빠는 그냥 항상 똑같이 평온했어요. 이효리 씨는 그 시기에 틱틱거리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힘들었지만 남편 이상순 씨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감정 변화에 과하게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효리 씨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의 묻어남이 우리가 오래가는 이유 같아요. 이게 바로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상대의 감정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는 사람, 감정이 출렁여도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대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던 관계도 조용히 다시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사랑은 결국 안정된 사람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가장 안정된 쪽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흔들릴 때 내 감정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관계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도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차가우면 나도 차가워지고 상대가 따뜻하면 나도 따뜻해지는 식으로 반응하면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내 감정을 유지하면 상대는 오히려 나에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감정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순간 관계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내게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상대의 감정에 민감하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심을 지키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중심을 지키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안정되고 당신은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 나는 항상 더 사랑하는 쪽이 되는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어린아이처럼 여려지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나는 늘 더 사랑하는 쪽이 될까? 왜 나는 항상 마음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될까?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운도 아니며 더더욱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사랑 방식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움직이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확신이 생기면 순식간에 깊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상대가 조금만 따뜻해도 마음이 움직이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해지고 작은 문자 하나에도 기분이 흔들리고 괜한 걱정이 앞서고 상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이렇게 감정이 앞서면 자연스럽게 더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깊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상대를 확인하고 천천히 마음을 열고
천천히 확신을 가져갑니다. 이 속도 차이가 바로 관계 기울기의 출발점입니다. 당신이 이미 깊은 감정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상대는 아직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격이 벌어질수록 당신은 더 불안해지고 상대는 더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빨라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잘해온 사람일수록 혹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마음 뒤에는 항상 이런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혹시 내가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상대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엔 잘 되고 싶다. 이 두려움이 행동을 바꿉니다. 더 배려하고, 더 맞춰주고, 더 기다리고, 더 용서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착함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고 싶은 절박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서운함, 무시 혹은 버려짐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사랑이 시작되면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납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은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라는 다짐이 이번엔 내가 더 많이 주면 괜찮겠지라는 방식으로 굳어지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더 많이 주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노력할 이유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중심에 두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이번엔 괜찮을 거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관계가 안정되겠지. 내가 먼저 양보하면 싸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방식은 관계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는 자리로 밀어놓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그 경계를 허물라고 속삭입니다. 이 충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사랑을 선택하고 상처를 감추고 자신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부족해서 떠났나 봐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다음 사랑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이번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 하고 더 맞춰주려 하고 더 이해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마음이 깊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의 말투가 따뜻하네. 날 좋아하게 된 건가? 그에게 문자가 빨리 오기라도 하면 나에게 관심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 깊이를 모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따뜻하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시간이 있어서 빨리 답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앞선 사람은 그 작은 신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혼자 애태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상대는 그저 평범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나는 이미 그 행동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쏟아부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답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말투가 조금 건조해지면 마음이 식었나 걱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감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속도와 기준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빠른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속도가 느린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기준을 세우고 상대의 감정 흐름을 관찰하는 순간 관계는 바로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만 사랑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균형이 있어야 지속됩니다. 당신이 더 사랑하는 쪽이 되었다면 그건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깊은 건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감정을 너무 빨리 주면 관계가 기울어집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다정해도 마음이 순식간에 열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관심과 애정을 과하게 보내게 되죠.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보다 먼저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되고 싶지? 이 생각이 올라오며 감정의 속도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하고 상대의 작은 말 하나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감정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더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사랑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빠른 사람입니다. 왜냐면 빠르게 마음을 열어버린 사람은 상대의 행동 하나에 기대, 불안, 해석,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문자가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표현이 조금 줄면 마음이 흔들리고, 거리감이 느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보다 마음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기 쉽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 걸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감정이 너무 빨리 움직인 겁니다. 상대는 아직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미 깊은 감정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감정이 빨리 주어지면 상대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건 관계의 심리적 법칙입니다. 한쪽이 빨라지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왜냐면 사람은 이미 나에게 마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서두를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연락하면 상대의 연락 속도는 느려지고, 내가 이해해주면 상대는 설명을 줄이고, 내가 먼저 표현하면 상대는 표현을 줄이고, 내가 잘 맞추면 상대는 배려를 줄입니다. 내가 빠르게 주면 상대는 그 속도를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여유로운 자리로 옮겨갑니다. 결국 감정을 빨리 준 사람이 더 불안해지고 천천히 준 사람이 더 안정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0번 연락하는데 상대는 3번만 연락한다면, 내가 매번 보고 싶어라고 하는데 상대는 가끔만 한다면, 내가 주말마다 만나자고 하는데 상대는 이번 주는 좀이라고 한다면, 이미 관계의 균형은 깨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정을 천천히 주는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더 매력적입니다. 느리다는 것은 차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천천히 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상이 생깁니다. 삶이 단단해 보이고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상대에게 흐트러지지 않고 필요할 때만 마음을 열고 감정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안정감에 끌립니다. 반대로 감정을 너무 빨리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미 빠졌구나.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진 관계는 쉽게 무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천천히 주라는 말은 밀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건 내 감정을 지키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태도에 맞추어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확실할 때만 표현하고, 나 스스로도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갖는 것. 이건 밀당이 아니라 표현의 지혜입니다. 상대가 오늘 뭐 해?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너 보고 싶어 라고 답하는 대신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내일은 어때? 라고 답하는 것. 상대가 연락이 늦었을 때 왜 이제 연락해? 라고 묻는 대신 그냥 평소처럼 답장하는 것. 이런 작은 차이들이 감정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관계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은 깊이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실패는 너무 늦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여는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상대는 여유를 얻게 되고, 나는 조급해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마음을 여는 사람은 감정이 오래가고, 상대를 지치게 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편안합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석 달 후에 요즘 내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 라고 말하는 것. 어떤 말이 더 무게감이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인 감정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천천히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안정되고, 상대는 더 다가오고,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감정의 속도는 내가 사랑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이 항상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됩니다. 오히려 천천히 갈 때 더 깊이 전달됩니다.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랑을 멈추는 기술. 사랑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앞서고 상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지. 저 사람 힘들까봐 걱정돼.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면 관계가 더 좋아지겠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배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사랑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의 중심을 상대에게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나는 사랑만 하면 과해질까? 이건 마음이 약해서도 상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사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채워주는 일로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챙기는 역할이 몸에 밴 사람은 연애에서도 자연스럽게 돌봄을 우선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관리하고, 상대의 일정을 챙기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하지 못한 부분까지 대신하게 됩니다. 상대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걱정하고, 상대가 바쁘면 내 시간을 다 맞춰주고, 상대가 무언가 필요하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챙겨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과한 헌신이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채워주고 있다면 균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게 되는 걸까요? 관계가 잘 되려면 내가 더 해줘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관계가 안정되겠지. 나라도 잘해야 깨지지 않겠지. 하지만 관계는 한쪽의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많이 주면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이 되고 노력할 이유를 잃습니다. 내가 많이 줄수록 상대는 더 편해지고 나는 더 지치고 관계는 점점 기울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주면 상대가 왜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칩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랑의 첫 신호는 바로 스스로도 지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지? 상대는 나만큼 하지 않는데. 사랑은 해줄수록 기쁜 것이 맞지만 지치기 시작했다면 내가 사랑을 주는 방식이 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행동을 줄이지 말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행동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멈춰야 하는 건 행동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바로바로 챙겨주던 걸 하루 정도 텀을 두고 해보세요. 먼저 연락하던 걸 반으로 줄여보세요. 모든 일정에 맞추던 걸 생각해보고 말할게요로 바꿔보세요. 상대의 부탁도 바로 들어주지 말고 시간을 두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 과한 헌신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정상 속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상대가 기여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다 해버리면 상대는 할 게 없어집니다. 사람은 필요한 곳에서 더 노력하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면 상대는 노력할 이유를 잃고 그 순간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부탁을 기다려보세요. 먼저 챙기지 마세요. 상대가 해주는 행동을 받아들이세요. 이건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항상 내가 데이트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는 이번엔 내가 정해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했다면 이제는 상대의 연락을 기다려보세요. 항상 내가 양보했다면 이제는 이번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이러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박수진 씨는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항상 먼저 주말 계획을 세우던 습관을 멈추고 남자친구에게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지만 박수진 씨가 기다려주자 남자친구가 직접 검색해서 갈 만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데이트가 끝난 후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계획한 거라 더 뿌듯하네. 바로 이겁니다. 상대도 기여할 기회가 생기면 관계에 더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많이 주는 사랑은 나를 지치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의 사랑도 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힘은 많이 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균형에서 옵니다. 속도를 줄이고 상대의 자리를 남겨주면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많이 주는 사람이라면 그건 당신이 사랑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지키면서도 상대도 함께 사랑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혼자 달리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달리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쪽으로 바뀌는 단 한 가지 원칙.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늘 상대가 더 여유롭고 나는 늘 조급하고 불안한 자리일까? 왜 나는 이 사람을 잃을까봐 걱정되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까?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계속 되돌아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말이에요. 관계가 기울어질 때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한 쪽은 항상 더 사랑하는 쪽이 되고 여유로운 쪽이 관계의 흐름을 쥐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사랑이 깊어져도 불안이 먼저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자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갖게 만드는 심리의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안전하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지라고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노력은 줄고 배려도 줄고 표현도 줄고 관계는 더 기울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부를 미루게 되고 마감 기한이 없으면 일을 미루게 되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잃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없으면 노력을 미루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있어야 관계에 진심을 다합니다. 조금의 긴장감은 사랑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남자친구와 5년을 만나는 동안 정민아 씨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이해해주고 항상 맞춰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노력을 줄였고 정민아 씨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민아 씨가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연락 횟수가 줄어들자 오히려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대가 나를 잃을까 걱정하는 순간 사랑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잃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더 잘한다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상대가 나를 잃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에 정성을 쏟게 되고 표현, 노력, 배려가 모두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상대가 나를 잃을까 불안해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건 밀당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만드는 법입니다. 첫 번째, 나의 일상이 풍부해야 합니다. 상대는 내 삶이 텅 비어 있을 때보다 내 삶이 풍부할 때 더 불안해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 할 일이 많고 의미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쉽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사랑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항상 남자친구 연락만 기다리던 김하늘 씨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 모임에 나가고 평일에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의 연락 횟수가 줄었고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먼저 요즘 뭐 하느라 바빠? 이번 주말엔 시간 돼? 하며 적극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하늘 씨의 삶이 풍부해지면서 남자친구는 이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지내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깊게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해야 합니다. 표현을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한 표현을 줄이고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여백을 남기는 겁니다. 너무 자주 안부 묻지 않기, 상대보다 먼저 모든 계획 세우지 않기,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기, 감정 표현은 진짜 느낄 때만 하기. 이런 여백은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요즘 나에게 마음이 조금 줄었나? 내가 신경을 더 써야겠네. 이 순간부터 주도권은 천천히 기울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경계를 세우는 것이 가치 상승을 만듭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작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기, 나의 기준을 부드럽게 말하기.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경계를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 가치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높아 보이는 사람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박소연 씨는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항상 30분씩 늦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아, 천천히 와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당황했지만 그 다음 약속부터는 정확히 시간을 맞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소연 씨를 더 존중하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경계를 세운 순간 박소연 씨의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상대가 나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관계는 밀당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 감정의 여유, 작은 경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더 큰 사랑, 더 많은 노력, 더 깊은 감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불안한 쪽이었다면 이제는 상대가 불안해하는 쪽으로 자리를 바꿀 때입니다. 그 방법은 상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